안녕하세요. 핵심정보 김사부입니다. 2023년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봐야 될 이 테마 정리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저 연말 시장에는 좀 시장이 너무 대놓고 힘을 빼고 밀리는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특정해서 뭔가를 설명드릴 이런 내용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이나 어떤 특정 섹터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기보다는 방에서 시세를 줄 때 좀 잘 해먹고 잘 챙겨 먹고 안전하게 좀 연말을 마무리하자. 그리고 나서 2023년에 또 새로운 흐름에 맞는 시장에 새로운 시장 흐름에 맞게끔 좀 우리가 준비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2023년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죠. 새해 증시가 시작되었고 당장 좀 시장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연말에 내내 밀리고 힘 빠지고 이랬던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좀 몇몇 힘 있는 테마들도 좀 나오고 뭐 웹툰이나 이런 쪽 종목이라든지 뭐 드론 쪽 종목이 최근에 움직인 것도 그렇고 평소랑은 조금 종목들마다 힘이나 이런 게 좀 다른 부분 또 지수도 어제 좀 짝 많이 올려줬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또 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걸 잘 노려서 이번 주에 수익도 챙기기도 했었었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새해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에서 투자한 투자자분들이 2023년에는 어떤 업종, 어떤 테마가 중요할까, 어떤 곳이 살아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마다 매 해마다 시장이 좋았든 안 좋았든 간에 뭐 주도 섹터, 주도 종목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해마다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이슈로 어떤 강세 종목 어떤 주도 종목이 나타날까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다 있기 마련이라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정리해두고 시장의 어떤 기대감에 맞게끔 우리가 해먹을 자리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 2023년 올해 꼭 기억해두고 지켜봐야 될 테마에 대한 정리를 1차적으로 제가 한번 해드릴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네옴시티예요. 당연히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중에 뭐 빈살만이 방한을 하기도 했었고 이 전후로 해서 관련주들이 엄청 큰 폭으로 상승하고 시장에서 작년 2022년 시장에서 네옴시티가 하나의 주도 테마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있던 종목들 중에서 웬만한 거 한 번씩 다 수익으로 해먹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추천도 많이 드렸었고요. 근데 이 재료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11월 빈살만 방한 이후에 시세 주고 난 뒤에 12월부터는 이제 좀 이슈도 많이 죽고 종목들도 자리를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있던 종목들 예전에 다 힘이 있었던 종목들인데 떨어질 만큼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이 종목들이 이제 끝이냐? 올해는 네옴시티가 안 움직이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또 새로운 재료들이 있죠. 올해 1월이나 2월 중 네, 상반기쯤에는 이 수주권에 대한 발주 이슈나 발주 예정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 정권이 해외 수주를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성향 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랬고 뭐 원희룡 장관도 그랬고 이제 뭐 늦으면 12월 빠르면 12월 늦어도 올 1, 2월 중에는 이제 수주가 된다 뭐 발주가 예정된다라고 했는데 12월 달에는 따로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3년에는 1월 2월 중 상반기 중 뭐 늦어도 뭐 3월 4월이겠죠. 하여튼 이때쯤에 관련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좀 부각이 되고 또 종목들 자리들도 많이 내려왔었죠. 건설에는 뭐 인디에프, 한미글로벌, 유신, 히림, 뭐 수철이는 웰크론 한택, 모듈러 주택은 금강공업, SY, 범양건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 수소, 시멘트, 삽입, 뭐 드론도 있고 드론은 근데 최근에 뭐 이거는 그 드론 부대 창설 이 관련 이슈를 한번 시세를 주고 해먹었기 때문에 이게 네온시티 쪽으로도 같이 연결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리가 많이 내려와 있던 이런 종목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이 건설 쪽이라든지 뭐 수철이나 모듈러 주택 이런 쪽 아닐까 싶어요. 이런 쪽 종목들 그리고 우리는 또 유진도 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에서 워낙 이 네옴시티라는 재료가 금액이 700조, 800조 정도의 대규모 재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큰 파격적으로 크게 움직일 만한 규모이기도 하고 실제로 상반기 중에 발주 예정이라는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두고 저점에서 밀려있던 자리에서 언제 다시 부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이 네옴시티 건설이 뭐 시작이 되는지 뭐 수주가 정말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중요한 건 기대감이고 이슈가 재료가 되어서 거래량이 들어오느냐 그걸로 인해서 종목이 오르느냐 그 오를 때 우리는 해먹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끝까지 수주되고 그 기업이 성장하고 모멘텀으로 크게 오르고 뭐 이런 것까지 미래까지 너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관련 재료가 나와주는지 뭐 수주 관련된 이슈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하나 둘씩
붙기 시작하면서 종목들의 반등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들고 있는 뭐 유심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다면은 같이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뭐 어제도 이 메타버스가 MP뿐만이 아니라 그 뭐였죠? 웨이버스 이런 종목들도 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나 재료에 대해서도 올해는 좀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당장 1월 5일부터 8일까지 CES 2023이 이제 시작되고 있죠. 네, 되고 있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나 뭐 로봇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주는지에 대한 부분, 어떤 기대감 이런 걸로 뭐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최근 정부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를 혁신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뭐 중간중간 이 종목들이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시세를 주는데 아직 뚜렷하게 뭐 당장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되었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움직임은 살짝 있어요 밑에서. 네, 그리고 이쪽 종목들 메타버스를 또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 메타버스가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작년이 아닌 재작년에 시장의 주도 섹터로 굉장히 오랜 기간 큰 상승폭을 보여줬었던 그런 주도 섹터 역할을 해주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년 내내 메타버스가 주도 섹터 역할 한 번도 못 해주고 맨날 내려오기만 하면서 정말 2021년에 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준 저점 자리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 대한 재료가 사라지고 끝이 났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올해 2023년에는 주요 대기업, 예를 들어 뭐 우리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나 애플 같은 대기업에서 뭐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을 진출한다는 이야기는 사전에도 미리 해왔었고 올해 뭐 헤드셋, VR 헤드셋 이런 거라든지 어떤 아이템 출시, 메타버스랑 관련된 아이템 출시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지금 2023년입니다. 그래서 1년간 주도 테마 못하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2023년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아이템을 출시하거나 또 산업에 대한 이슈를 내면서 한 번쯤 메인 섹터로 시장을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애플일 것 같아요. 애플에서 뭔가를 출시를 하면은 뭐 애플 카도 마찬가지고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출시를 하면은 그게 뭐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따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제일 큰 대기업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뭐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수급이나 이슈 몰이 같은 것도 좀 많이 되고 거래량도 많이 터지기 때문에 뭐 애플에서 뭐 올해 안으로 뭐 헤드셋 출시 이런 것도 기사가 있었죠. 그런 걸로 인해서 메타버스 쪽 이슈도 나와주는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로봇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삼성전자, 유상증자 결정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거 지금도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도 수익을 챙겼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하실 겁니다. 그리고 로봇이라는 sek터는 당연히 뭐 CES 2023 이런 데서도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산업 자체가 단순 노동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기업 입장에서도 잘 만든 로봇 하나가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일은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고 언제든지 이슈몰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우리가 기억해두고 생각해둬야 될 섹터라는 것을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 초 상반기에 삼성에서 로봇 부서 승격을 하고 또 뭐 미래 먹거리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고 투자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미국의 아마존에서도 로봇 기업을 인수를 하는 등 국내나 해외 대기업에서도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로봇이 이제 미래 먹거리다. 또는 기업 입장에서도 로봇을 쓰는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도 이득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에서 뭐 원래 작년에 그 잼스 로봇 삼성 로봇 잼스를 출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올해로 미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런 이슈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2022년 상반기 작년에 로봇 섹터가 강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 딱 1년이 되었었죠.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한번 이때 시세를 한번 크게 냈었다가 로봇 종목들도 좀 내려온 종목들은 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에 투자하거나 개발하는 이슈가 부각된다면은 로봇도 언제든지 강세 섹터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지금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종목은 정말 크게 많이 올라와 줬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로봇 섹터들도 힘있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생각을 하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또한 우리가 뭐 재작년이든 작년이든 제 리딩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전 쪽 종목들을 우리가 꾸준히
많이 추천을 제가 드렸었고, 주요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G2파워, 한신기계, 뭐 에너토크, 우진, 서전기전 이런 종목들 제가 한 번씩은 다 방에서 여러 번 추천드리고 수익 매도하고 나왔던 종목이고, 웬만하면 원전 쪽 종목은 매수를 했을 때 손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많이 눌릴수록 이득인 종목이었고, 언제든지 그 수주 이슈라든지 원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올라와줬기 때문에 수익을 해먹기 괜찮았던 그런 섹터군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올해 2023년에도 원전에 대한 이슈나 재료는 끝나지 않고 언제든지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에서는 탈원전이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제 포지션이 있었다면, 이번 정권은 원전에 대한 투주나 또는 해외 수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해외 그 정부에서 투자하는 돈도 있을 거고 이슈 몰이도 많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테마가 살아나거나 이런 가능성도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이때까지 그래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뭐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뭐 인플레 이런 것들이 영향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래는 뭐 해외에서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원전 에너지보다는 뭐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신경 쓰자, 그린 에너지를 신경 쓰자라고 했었는데, 에너지 대란으로 이제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전도 그린 에너지에 포함을 작년에 시켰었고요. 이제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원전을 늘리고 가성비도 좋고 원전이 꼭 필수이니까요. 필수라고 생각하면서 중요시하는 입장으로 지금 포지션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원전은 중요한 에너지이자 어떤 그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대한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나 기대감 같은 것도 정말 많았죠. 작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거 우리가 해먹기도 했었고요. 뭐 2023년, 24년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서류 접수 및 사업자 최종 선정 이런 관련 수주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23년에 올해 튀르키예 20조에서 40조 정도 북부 지역 타당성 조사나 MOU 이거를 할 수 있고, 24년에는 뭐 정부 간 협정 체결 계획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는 작년에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사건이 있어가지고 1차 메인은 뺏겼지만 그래도 이제 퐁트누프 원전 협력 의향서는 체결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 폴란드나 체코, 사우디, 폴란드, 카자흐스탄 네, 이런 것들, 이런 해외와 관련된, 사우디도 이제 네옴시티뿐만이 아니라 원전 것도 이제 같이 묶여 있었죠. 그래서 이런 해외 수주 관련된 기대감 이슈가 올해 나온다면은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뭐 G2파워, 한신기계, 에너토크, 우진, 서전기전 이런 종목들 얼마든지 다시 급등 나올 수 있고, 차트 자리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세가 나올 수 있고, 또 현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투자나 해외 수주에 적극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이런 이슈가 부각되면은 강한 테마가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 원전도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작년에 2022년, 2021년 그러니까 뭐 해마다 2차전지는 점점점 시장이 더 커지면서 시장에서 힘을 내주는 섹터로 이미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2022년은 뭐 전쟁도 터지고 금리 인상이며 물가 상승이며 시장이 1년 내내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2차 전지 쪽 종목들은 잘 버텨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업종도 올해도 계속 봐야 되는 섹터라고 제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정책으로 내연차 생산을 줄이고 전기차로 전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또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이 커지게 될 거고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섹터는 올해도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 폐배터리는 이제 새로 뭐 신규 상장되기도 했었던 이런 뭐 세비캠이나 성일라이텍 같은 좀 주요 종목들 위주로 올해도 한번 이슈 붙이면서 강한 게 좀 떠오르는 타이밍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봐야 되고요. 대형주를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대형주, 우량주뿐만이 아니라 뭐 포스코 케미칼, LNF 뭐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 대형주 위주로 수급. 근데 이런 종목들 웬만하면 다 수급이거든요. 뭐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얼마나 잘 붙어주는지, 시장 지수가 얼마나 잘 올라와 주는지 뭐 이런 것들 영향을 같이 받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중장기 흐름이나 좀 길게 보는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이 잘 탄탄하게 움직여 줄 때 뭐 이런 좀 중소형주들, 세력주들 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다는 점, 리튬이든 뭐 차세대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종목이지만 새롭게 2차 전지 배터리나 뭐 리튬 이런 거 이슈 붙이면서 그날 좀 거래대금 잘 붙어주고 상승폭도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올해 계속 생각을 해두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 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작년에도 많이 해먹었던 섹터이고 뭐 주요 대표적으로는 데모, 현대해보다 KH건설. KH건설은 근데 좀 그 끼는 좋은데 얘가 좀 재무가 좀 안 좋은 편이라서 좀 그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은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서현탄메탈,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또 유신, 뭐 인디에프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모가 이제까지는 뭐 좀 선발주 역할을 좀 많이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 재건에 대해서는 이제 가까운 이슈로는 2월 달에 2월 3일에 키이우에서 EU랑 우크라가 뭐 정상회담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정을 앞두고 또 재건주들이 관련 이슈 같은 거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아니면은 그 전에 또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거 뭐 한 달도 안 간다, 몇 주면은 종결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예상은 그렇지 않았죠. 예상과 다르게 작년 한 해 동안 내내 길게 장기간 동안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 두 나라들의 경제적인 피해도 많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에너지 대란이든 물가 상승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타격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랑 우크라도 전쟁을 좀 길게 하고 싶다고 할지언정 뭐 당연히 그렇지도 않겠지만서도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마냥 지속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 두 나라가 뭐 우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서방 국가들로 지원을 계속 해준다는 보장이 없죠.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뭐 러시아에서도 그 계속해서 그 압박도 많이 받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방 국가에 대해서 종전해라, 뭐 전쟁 그만해라는 압박도 많이 심해지고 있고, 좀 경제적인 제재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길게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3년에는 좀 종전이라든지 휴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관련 이슈나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이 전쟁이 일단 끝나야 우크라 재건을 할 거 아닙니까? 전쟁 중에 뭐 가서 우크라 재건을 뭐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 우크라 재건 쪽 관련주들이 이제 큰 폭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올해는 좀 나오고 강하게 부각되는 타이밍이 다시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우크라 재건에 대한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기억을 해두고 지켜봐야 되는 테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IPO 같은 경우에 좀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왜 정리를 해뒀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쿠팡이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엄청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해마다 이런 대여급 IPO, 뭐 나스닥 상장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은 그 시기에 이거랑 관련된 그 관련주들이 좀 많이 해먹기 좋은 섹터고, 기대감도 많이 붙어주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면서 상승률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미리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억을 해두시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IPO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마켓컬리는 근데 국내 상장이고, 뭐 처음에는 기업 가치가 뭐 몇 조 원이 된다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이제 뭐 1조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좀 기업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이 마켓컬리는 뭐 올해 상반기에 그 뭐 상장 결정이 되고 상장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될 때 뭐 전후로 하여서 이런 관련주들이 뭐 바짝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테마를 형성해 주는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종목들은 이게 뭐 나스닥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 이슈가 한 번씩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좀 확정이 되거나 좀 뭐 이슈몰이가 많이 됐을 때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해가지고 또 노려볼 때 노려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좀 가볍게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네옴시티, 오늘 2023년에 우리가 꼭 지켜보고 관심 있게 보고 알아둬야 될 섹터로 제가 네옴시티랑 그리고 메타버스, 로봇, 원전, 2차전지, 우크라 재건, 그리고 IPO 요 정도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테마는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오늘 설명드린 테마는 2021년, 2022년 이미 한 번씩 크게 움직인 적이 있었던 테마나 섹터이고요. 재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올해에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 자리도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올해 2023년에 다시 이슈를 붙이면서 움직이는 시점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좀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둔 겁니다. 저희가 아무런 정리를 안 해두고 있다가 갑자기 시장에서 이슈 나오고 종목들 올라올 때 부랴부랴 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노리려고 하면 늦을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좀 미리 정리도 하고 체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 섹터 테마 말고도 2023년에 새롭게 나오는 이슈나 섹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슈인데 거래대금이 잘 붙으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당연히 제가 추가적으로 방에 설명을 드리고 뭐 노려야 될 종목을 노리면서 수익을 챙겨가 보는 식으로 할 겁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드론 관련주라든지 이런 거 그 드론 부대 창설한다고 해서 갑자기 올라왔던 이런 종목들처럼 새롭게 부각된 이슈들이 올해도 꾸준히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2023년 올해에도 저 김사부와 함께 해먹을 자리 잘 해먹으면서 계좌의 분위기도 많이 바꾸고 돈 많이 벌어갈 수 있는 해로 만들어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